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경북 지역의 온열 질환자가 15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도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시간에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온열 질환 현황과 함께 관련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 온열 질환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온열 질환으로 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최종적인 판단은 질병관리청이 맡게 됩니다. 이 속된 말로 이 더위를 먹었다. 이런 온열 질환 신고가 접수되면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119 구급대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고 이 추정 판정을 하게 되면 의사가 진단한 이후에 질병관리청이 이 최종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까지 경북도 내 온열 질환자가 109명으로 이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2명으로 39%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발생 장소는 주로 이 실외, 야외가 많았었는데요. 옥외 작업장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온열 질환에 걸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실내의 경우에도 18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작업장이 8명, 비닐하우스가 1명 등으로 주로 이 농사를 하다가 이 네.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자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게 5월 20일부터인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누적 온열 질환자가 이 938명에 달했거든요. 네. 이 가운데 이 사망자가 3명이었는데 장마가 끝나고 7월 말에 온열 질환자가 집중이 됐습니다. 네. 우선 경북 상황만 놓고 보면 7월 마지막 주말 동안 새로운 온열 질환 사망자가 6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이 공교롭게도 사망자 대부분이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이 경북 이 북부 지역 시군에 집중이 됐는데요. 상주와 문경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던 지난달 29일 낮 최고 기온이 상주가 34.5도, 문경이 33.8도였습니다. 네. 같은 날 대구의 최고 기온이 37.6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이 경북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신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인데 한낮에도 야외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폭염 시기에 이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와 더불어서 행정도 이 적극적으로 야외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행정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온열 질환 사망 사례를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한여름철에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네, 실제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낮에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측정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외부 온도가 30도 정도였거든요. 네. 이때 같은 시각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44도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외부 온도에 비해서 14도나 높게 나온 건데 이게 오후 2시 30분쯤 됐을 때 비닐하우스가 더 달궈진 이 상황이 되니까 내부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찜통 더위 속에서 이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열사병 추정으로 이 사망하는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앞서 이 경북에서 상주, 문경, 예천, 봉화에서 이 숨진 분들이 나왔고 지난 8월 5일에는 안동에서 또 온열 질환으로 이 추정되는 이 사망자가 1명 또 나왔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증상에 대한 인지 자체가 고령자의 경우에는 느리다 보니까 네. 나의 몸 상태가 여기에 계속 더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조금 느려져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야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이 뜨거운데 작업 네.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농사가 비가 많이 오면 아예 또 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장마 기간 중에 작업을 못 하다 보니 이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 더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인데, 이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한동안도 이 8월 말까지도 폭염이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일최고 기온 체감 온도가 35도씨 이상이 되면 옥외 작업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습도가 높게 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50% 기준으로 10% 올라가면 체감 온도는 1도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감 온도 기준으로 35도가 되면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옥외 작업 현장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이 지시를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을 방송이나 그리고 네. 행정 체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 적극적으로 안내와 이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온열 질환자 예방을 위해서 폭염 예찰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왜냐하면 특히 농촌 지역의 작업의 경우에는 농사 짓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북도가 지난 8월 1일에 이철우 도지사가 이 간부회의를 열고 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이 선제적인 이 관리와 예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차량을 활용해서 사이렌도 좀 울리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 집중호우 피해를 낸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제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폭염 대책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사장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논밭의 이 고령층 작업자, 여기에다가 야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홀로 살고 있는 이 독거노인이나 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네. 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부의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 단열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부 실내 온도가 더 뜨겁게 올라가게 네. 되거든요. 이들이 실시간으로 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설 것을 지시한 겁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 폭염 대응 살수차를 운영하는 데 예산도 좀 조기적으로 이 집행을 하고요. 이 폭염 저감 시설 설치죠. 그러니까 우리 횡단보도를 다니다 보면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외에서 이동 중에 이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 예산 집행도 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경북도의 폭염 대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지자체의 대응 방안도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도 단위의 대책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합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도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네. 지금 안동시가 무더위 쉼터가 53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선풍기를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90곳 정도 설치를 했고요. 이 도로에 물을 뿌려서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온도를 낮추는 작업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청송군의 경우에는 폭염에 대비해서 취약계층, 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살피는 예찰 활동에 나섰고요. 또 응급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별도로 온열 질환을 겪는 징조가 보이거나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접 좀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선 안내 서비스도 실시했습니다. 네. 이 영주시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9월 30일까지 응급실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 대시민 홍보에 나섰고요. 특히 치매 안심센터 정신보건팀과 이 방문보건팀 그리고 간호사를 포함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좀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응급 시스템을 갖추고 나섰습니다.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더위에 기상 상황을 좀 수시로 확인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이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좀 자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행정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더불어서 이 주변의 관심도 또 필요합니다. 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력이 차마 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마을에 있는 이 주변 분들이 조금 더 이 관심을 가지고 네. 함께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우선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폭염에 맞서는 안전 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네. 폭염 시에 야외 작업을 자제하라 네. 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주 여러 번 언급을 해야 됩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특정한 야외 공사장의 경우에는 3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작업 관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체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작업을 쉬었다가 네.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혼자 또는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때문에 낮 12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야외 작업 자체를 좀 자제해 달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고요. 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온열 질환자 현황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 실내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특히 낮 시간대에 이 증상이 집중됐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80대 연령층에서 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이 경북 북부 지역 시군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 야외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야외 활동을 해가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는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꼭 물을 챙겨서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 이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온열 질환을 느낄 경우에는 바로 119 응급구조대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죠. 네. 만약 작업을 하더라도 피치 못하게 작업을 하더라도 혼자 작업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19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고 나면 온열 질환자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최종 판정을 하게 되는데 네. 온열 질환으로 추정됐지만 이후에는 온열 질환이 아니다. 다른 기저 질환이 있었다라고 네. 판정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야외 작업을 아예 자제하는 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도 힘들지만 가축들도 폐사를 한다든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 경북도와 농가에서 힘쓰고 있다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 폭염경보가 3일 이상 이어질 경우에 경북도가 직접 이 도내 농가에 이 대응을 요청하는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이 축종별 협회들도 이 대책에 함께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일단 이러한 예방 덕분인지 7월 말까지는 가축 폐사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북에서도 가축 폐사가 이 8월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8월 3일 기준으로 닭이 8,800마리, 돼지가 379마리가 이 폐사했다고 도가 밝혔습니다. 네. 이 가축 피해 최소화와 이 농업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이 면역 강화용 이 사료 첨가제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폭염이 이어질 때까지 이 가축 폐사 피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축 폐사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사람에게 했던 대책이죠. 네. 이와 동일하게 가축에도 이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 폭염 시에 주변에 가축이 살고 있는 곳에 물을 뿌려주고 그리고 이 안개 분무와 네. 또 송풍기를 돌려서
이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또 필요한데요. 또 적정한 사용 밀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네. 폭염 피해 예방에 가축 농가들도 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미지수인데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 소나기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요. 네. 가끔가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아열대 기후가 됐나, 그러니까 네. 스콜이라고 하죠. 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 쏟아지는 현상을 우리도 겪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지나가고 또 며칠 동안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갑자기 이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 기온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이 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 온도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비가 내렸다고 해서 기온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 온열 질환에 안심하지 마시고, 이 북부권 지역의 경우에는 이 소나기 이후에도 이 폭염과 온열 질환 대응에 좀 만반의 이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뭐 비 이야기만 하면 얼마 전 있었던 집중호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경북 북부권 시군의 수해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일단 경북의 예천, 문경, 봉화, 그리고 영주까지 이 지역의 이 도로나 하천 복구는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실종자 2명 수색에 진행 중이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비가 갑자기 내리고 이 유량이 빨라지면서 이 수색 작업 중에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복구 상황이 대부분 공공시설들은 복구가 끝났지만 이 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시설들은 이제 복구가 차차 진행 중입니다. 네. 특히 한 130여 가구 정도는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이 대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폭염과 더불어서 이 호우에 대한 복구 작업도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수해 복구가 얼른 마무리되길 바라면서요. 끝으로 온열 질환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앞서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논밭에서 야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 비닐하우스에서 이 작업하시는 분들, 오후 시간대죠. 1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꼭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을 요 시간대를 피해서 하더라도 물을 상시 구비해서 중간중간 휴식과 함께 이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준다고 하더라도 온열 질환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네. 지자체와 경북도까지 나서고 있는데 예방과 예찰 활동에 행정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이 산사태 경보 문자가 지역 주민들한테 수차례나 갔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이 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를 본다고 평생 내가 사는 동안 산사태가 일어난 적 없었는데 큰일이 있겠냐,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폭염 경보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시죠? 네. 근데 이거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마을 자치조직에서 서로 간에 폭염 경보와 야외 작업 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도움을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온열 질환자 현황부터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